주요 국제노동 기준에 의해 제3장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과 국제노동 기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 또는 기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그 대표하는 자의 생활 조건과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단결권 행사에서 근로자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고용 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차별 없이 단체 교섭권을 누립니다. 제98호 협약이 명시한 예외는 군인, 경찰 및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뿐입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는 단체 교섭권을 향유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에서 근무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단체 교섭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 근로자, 우편 및 전화 서비스 근로자, 공기업체인 국영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직원, 교원, 공립병원에 고용된 직원, 항공업종 직원, 세관 직원 등의 단체 교섭권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교섭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입니다. 교섭 대상 사항을 제한하기 위해 당국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는 제98호 협약에 상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단체 교섭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예시하는 단체 교섭 사항으로 임금, 복리후생 및 수당, 근로시간, 연차휴가, 정리해고 선발 기준,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 법에서 규정된 것을 넘어서는 사업장 접근을 포함한 노동조합 편의 제공, 종업원에게 청약되는 계약 유형, 장내 교섭 가능한 산업별 협약 유형, 보이콧 조항, 조합비 징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작업 배분, 선박의 정원 등이 있습니다. 단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 공공부문 단체 교섭과 관련하여 주로 또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관리 운영과 명백하게 관련되는 일정한 사항은 교섭 대상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최저근로 기준은 입법당국이 결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고용 보장과 관련된 해고 전 절차, 보상 등과 같은 근무 조건과 주로 또는 핵심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는 교섭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체 협약에 대한 임의적 교섭, 그리고 교섭 당사자의 자치는 결사의 자유 원칙의 기본적 측면입니다. 정부가 자유로운 단체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며, 알선 또는 조정 제도를 통해 또는 당사자가 신뢰하는 독립기구에 의한 중재를 통해 교섭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임의적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양자는 성실하게 교섭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섭 개시의 부당한 지연, 협상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 또는 조정하는 행위 등은 동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체 협약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법적 이행 강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와 단체 협약보다 더 유리한 내용의 집단적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단체 교섭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대표적 노동조합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하나의 회사 내에서 복수 노동조합에 의한 복수 단체 협약 체결이 가능한 단체 교섭제도 모두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누가 자신을 대표해 교섭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정의 교섭 단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을 그 단위의 배타적 교섭 대표로 인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된 기구에 의한 인준. 2. 관련 교섭 단위 내 종업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 대표적인 단체. 3. 충분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단체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정해진 기간 이후 인준된 단체 이외의 단체가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입니다. 우선적 교섭권 또는 배타적 교섭권을 갖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에 관한 결정은 객관적, 사전적으로 확립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수노조는 최소한 그 조합원들을 대변할 권리를 가지며 개별적인 고충 사건에서 자신의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 교섭 대표를 지명하는 제도 하에서 지명에 필요한 비율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 교섭단위 내의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최소한 자신의 조합원을 위한 단체 교섭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별 교섭 또는 기업별 교섭 등 교섭 수준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재량에 맡겨야 할 사항이나 관련 당사자로부터 진정으로 독립된 기구가 교섭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접 고용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청 사업주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파업도 가능합니다. 우리 판례도 단체 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 노동 행위에 있어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 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근로 조건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 원칙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나 강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서비스의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행정에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당국의 단체 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입법은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 원칙에 반합니다. 공공부문 단체 협약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심판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행정당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법부에 있어야 하며 단체 협약의 남용적 조항에 대한 통제는 그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관련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지만 입법을 통해 정할 경우 노사정 합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군대의 민간 인력이나 소방관, 교도관, 세무공무원 및 출입국 공무원, 근로감독관, 안전요원, 민간경비원은 제87호 협약의 적용 예외로서 군대 및 경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정부 부처 및 이와 유사한 기관에 임용된 공무원이나 사법부의 법관과 같은 경우에는 제98호 협약의 적용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동협약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대사관에 현지 채용된 직원, 공항안전공무원,
은행 부문의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 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단체 행동은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개념이고 쟁의 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5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서 파업, 폐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뜻하며 파업은 쟁의 행위의 한 종류입니다. ILO에서 파업권은 쟁의 행위와 단체 행동을 대표하는 용어로서 자주 사용됩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처분 권한이 없는 사항을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것의 관철을 위한 쟁의 행위 및 사업과 조직 운영 및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등 임의적 교섭 사항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단체 교섭 대상성을 인정하고 그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등 유연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원칙 자체도 최근 이루어진 노조법 제2조 개정으로 인해 변경이 예상됩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파업권의 목적을 단체 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분쟁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경영사항에 관한 파업 등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한 파업과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파업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총파업과 연대, 동정파업, 원청을 상대방으로 하는 교섭 요구 목적의 파업 등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순수하게 정치적 성격의 파업, 법령단체 협약 또는 고용계약의 해석에 관한 권리 분쟁에 관한 파업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87호 협약은 군대와 경찰의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 범위를 국내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쟁의 행위 주체의 인적 속성과 업무의 내용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인적 속성으로는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업무와 관련해 해당 노동자가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그 운영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 즉 최소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 서비스는 그 규모와 기간이 국민의 통상적인 생활 조건을 위험하게 하는 정도로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업무여야 하고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또는 통상적인 생활 조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엄격하게 필요한 정도의 작업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최소 서비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 및 정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쟁의 행위의 방식과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쟁의 행위의 유형을 통제해서는 안 되며 비공인 파업, 작업 거부, 폐업, 준법투쟁, 직장 점거 파업의 유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동위원회의 관점에서 쟁의 행위의 방식과 관련하여 그 불법성이나 합법성 혹은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적법한 파업을 위한 법령 요건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노동조합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행동수단에 실질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제도는 그 자체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파업 실시 전 임의적 알선 및 중재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이나 조정 알선을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 기간 동안 파업을 중지하게 하는 결정. 합리적인 선에서 파업 실시 전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당사자에게 숙려 기간을 주기 위해 파업 전 40일의 냉각 기간을 부과하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쟁의행위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사정 또는 상황, 주체, 업무 내용, 대상 조치에 대한 엄격한 예외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정 또는 상황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비상사태, 주체로서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제한되는 업무로서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중대한 비상사태란 국가안보나 공중보건을 뜻하며 경제에 미칠 잠재적 결과, 공공질서 또는 국가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행하는 공공서비스란 법무부와 사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관세청 공무원, 내국세의 관리, 감독 및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을 뜻합니다. 한편 필수 서비스란 그 중단이 인구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필수 서비스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적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명백하고 긴박한 위협이 존재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에서 발생한 파업이 무역 통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그 사업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서비스 또는 필수 서비스에서 파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과 관련한 행동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대상 조치가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편 최소 서비스는 파업으로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이 위태롭게 된다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라는 등의 이유로 파업 기간 중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중단이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적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는 아니지만 파업의 범위와 기간이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 조건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 공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강제 중재는 분쟁에 관련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경우 또는 문제의 파업이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에서의 분쟁 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서비스에서의 분쟁에 한해 용인될 수 있습니다. 파업 중인 근로자는 법이 파업을 금지하고 있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에서의 파업의 경우 및 파업이 중대한 국가 긴급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은 그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범주와 기간의 인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파업 시 경찰력의 개입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로서 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중대한 상황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경찰 개입은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에 비례해야 합니다.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자도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평화적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불법 파업의 경우 다른 제재,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나 노동조합 시설의 폐쇄, 등록의 정지나 말소, 임원의 해임 등의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정도는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형사처벌 자체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그 적용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